안녕하십니까. 민주당의 길을 팍팍, 대한민국의 길을 팍팍, 불팟캐스터 박지훈입니다. 자, 윤석열 파면 선고 일주일 만에 관저에서 나간다고 합니다. 오늘 불팟 중간중간에 관저 그 모습, 나가는 모습 같이 생방송으로 보내드리면서 이야기를 좀 갖겠습니다. 자, 오늘 할 얘기 많습니다. 박선은 의원 함께합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당원 동지 여러분. 뭐 희망의 말씀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진짜 이게 고생 정말 많이 하셨죠. 네. 2주 전에 제가 여기 불팍 나와가지고 네. 그래도 모르니까 이것들이 마지막 수를 부릴 수가 있으니까 긴장하고 싸웁시다 했더니 제 구독자, 백선호TV 구독자가 한 300명이 빠져나갔어요. 짜증나는 거예요. 맞아요. 그 마지막 고비를 넘었습니다, 네. 여러분. 하필이면 금요일마다 선고가 되니 안 되니 그 얘기해서 그리고 또 이상한 짓을 꼭 해요. 금요일만 일이 생겨요. 금요일날 뭐 갑자기 풀려난다든지 네. 윤석열 풀려난다든지 3월 7일날 구속 취소됐고. 예, 꼭 그런 일이 벌어지기 때문에 금요일날 주말인데 네. 생각보다 긴장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당원 동지 여러분, 이제 윤석열이도 파면됐고 이제 나옵니다. 사저로 나가요. 예, 관저의 사저로 갑니다. 네, 지금 현재 5시. 서초동으로 갑니다. 자, 일단은 오랫동안 있었습니다. 이게 또 사람이 이러면 안 되는데 안 되죠. 파면됐으면 그 시간 그때부터 민간인입니다. 4월 그렇습니다. 4일 11시 22분부터 네. 나왔어야 돼요, 사실은. 11시 22분이라는 말을 문영배 네. 헌법재판소 소장 권한대행이 분명하게 이야기를 이게 하잖아요. 사실 했었죠. 왜냐하면은 이 판결은 11시 22분부터 기속력을 갖는다. 네. 이때부터 이행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대통령이 아닌 자예요. 파면된 자. 그냥 아닌 게 아니고 임기가 끝나서 아닌 자가 아니고 파면된 자. 잘못해서 파면된 죄 지은 사람이에요. 사람이에요. 네. 그런데 만 일주일을 거기서 뭉개고 있잖아요. 이거 얘기 좀 뭐 일단은 이게 그 있는 동안 이 네. 사람 요리사 부르고 뭐 만찬하고 사람들 부르고 이런 것도 있었다 하는데 자, 이성윤 의원님도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원님. 네, 의원님. 아유, 괜찮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의원님. 드디어 윤석열 멧돼지 짐 싸서 나온다고 합니다. 근데 아직 안 나온 것 같은데. 오늘 아직도? 특별히 현장 중계 같이 할 거니까요. 네. 이성윤 의원님 말씀이 좀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네. 태거하는 과정 직접 네. 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지금 영상하고 좀 거의 현장 중계 같이 거의 해가면서 나오는 준비는 하는 거 보니까. 근데 이것도 좀 지키지. 저는 이것도 왜 안 지켜요? 안 지켜요. 5시라면 5시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당연한 얘기죠. 모든 게 자기 맘대로. 이러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지금 이거 국유재산 관리법이라는 게 있어요. 네. 국유재산 관리법에서 일주일 동안 무단 점거 점유해서 이익을 취했잖아요. 돈 받아야 돼. 부담. 돈 받아야 돼요. 이거 우리 그 외국에서 네. 대통령 정상회담 이런 거 하러 올 때 뭐 롯데호텔이나 5성급 호텔 프레지던셜 스위트 이규제큐티브 스위트 쓰잖아요. 그럼 한 2, 3천만 원 나와요. 방만. 그 방 하나만. 예. 이거 훨씬 단지가 크잖아요. 어? 그러니까 한 5천만 원 받아야 돼 하루에. 그것만 있나요? 또 불러서 파티하고 직원들 그러니까 준비시키잖아요. 네. 그거 그 인력 비용이 비용에다가 없어요. 네. 강요죄에 해당합니다. 네. 범죄가 될 수 국고손실. 있다. 네. 범죄가 될 수 있다. 국고손실의 배임. 네. 횡령, 네. 광요. 네. 강요 되는 범죄가 거죠. 되는 상황인데 네. 자, 윤석열이가 파면이 되긴 했지만 정말 우리 국민들 또 우리 네. 당원 우리 지지자분들 좀 잠을 잘 못 자요. 그 다음 날 일 생기고 이완규 같은 사람 헌법재판관으로 지명이 되질 않나. 그렇죠. 자, 아직까지 윤석열 태거하지 않아서 이제서야 네. 5시 태거하는 거. 요 질문도 한번 들어볼게요. 우리 이성윤 의원님 파면되고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지난 한 주. 파면된 날 네. 정말 울컥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진짜 저는 네. 시민들께 감사 인사드리러 갔습니다. 네. 전주 일요일 날 지역구 가셨군요. 지역 가가지고 네. 예배 드리고 그 삼천천변이라고 삼천천변에서 3,000변을 뵀어요. 삼천천변에서 예, 정말 3,000분을 감사드린다. 시민들이 계셔서 윤석열 내란을 막았다. 파면시켰다. 라고 드렸고 조금 시민들께서 좀 이제 좀 잠 좀 편히 주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했더니 갑자기 또 한덕수가 네. 또 내란 제4의 내란을 또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니까요. 시민들이 또 불안해하고 있고. 네. 아마 일주일 내도록 그 스트레스에 그렇죠. 오늘까지 온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나가야 나간다. 예. 근데 이제 결국 나갈 거예요. 이제 이미 나가겠죠. 이제 이 파도에 한번 휩쓸리면 방법이 없어요. 예, 방법이 없고 이제 끝난 것이긴 하지만 우리가 반드시 새로운 목표가 있잖아요. 맞아요. 그렇죠. 대통령 선거 대선 시기를 해야 일정 된다. 잡혀 있고 이제. 예. 네. 그래서 저는 지난 한 주 동안에는 우리 지역 좀 돌아봤어요. 부평을. 부평 죄송해요. 근데 부평을. 예. 옛날에 말이에요. 네. 지난번에 우리 이재명 대표 후보 선거 때
일부러 현수막을 골목에다 넣어놨다는 거예요. 사람 많이 있는데 안 붙여놓고. 그러니까 왜 그러냐 그러면 골목 사람들도 봐야지 이런데 그게 말이 됩니까? 그렇게 사보타지 태업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각 그 민주당 현수막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리고 자기들끼리 인천에 몇 사람 의원들끼리 모여서 골프 치러 가버리고 그리고 유세차 안 돌리고. 네. 그래서 이번 주에 제일 큰 일은 제일 좋은 목지점 좋은 곳에 우리 선거 사무소 하나씩 별도로 두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현수막 제일 잘 보이는 데다 현수막 너무 필요합니다. 네. 현수막 승부. 네, 그래서 그 가계약 지금 하나 해놨고. 너무 잘하셨고 지금 말씀 나오시면 좀 말씀드리면 뭐 그 전임 의원 얘기 욕하려고 한 그게 아니고 실제로 혼연일치가 돼가 대선에 해야 돼요. 그래야 맞습니다. 누구는 하는데 누구는 그냥 되든지 말든지 상관없다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게? 그러니까요. 똘똘 뭉쳐서. 이게 유리하다 해가지고 유리한 게 아니고요. 끝까지 잘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두 분 선거 해보셨잖아요. 이번에는 지금 민주당이 네. 뭐 90% 이상 확 받아가지고 그렇습니다. 압도적으로 승리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러니까. 대한민국 너무 좋은데 자 윤석열 정말 이 사람 지각 대장이에요. 5시에 나간다면서요. 이성윤 의원님. 예. 뭐 개가 한 마리 안 탔든지 고양이 한 마리 안 탔 이런 거 아니 아니에요? 이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예의 염치가 없어. 아니 5시에 나간다면 준비하고 있다가 해야지 국민들한테 약속인데 아니 대통령 할 때도 그렇게 출근 지각을 하더만 검사 때 이제 연선 동기생 그렇죠. 아닙니까? 그렇죠. 어떤 스타일입니까? 본래 이렇습니까? 자기 마음대로입니다. 제가 중앙검사 시절에도 보고로 가려면 없어요. 왜 이럽니까? 공직자들이 저도 뭐 공직에 일을 했지만 시간 약속을 공직자 다 지킵니다. 아니 중앙지검장이 가도 없어요? 중앙지검 제일 중요한 사람이 제일 갔는데 중요한 분인데? 검찰총장한테 보고하러 갔는데 없다고요? 없어요. 아니 지금 뭐 우리 보도 다 됐지만 출근 제대로 못 해가지고 술 이런 것 때문에 네. 아니 가짜 우리가 이른바 뻥카 보내가지고 출근 출근 만들고 이런 것만 해도 그런데 네. 지금만 해도 네. 지금 이제 차가 내려옵니다. 나옵니까? 이제 옵니다. 이제 5시 8분 10분 다 걸어오는데? 돼서 차가 하나 윤석열 내려왔고요. 걸어. 설마 걸어올까요? 걸어올인가? 아니 저 밑에서 이제 걸어오네요. 내려서, 예, 걸어 나오네 저거. 근데 이것도 좀 문제가 예. 야 근처에서 차에서 내려가지고 지금 걸어 나오면서 지지자들한테 한마디 하겠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것도 메시지를 주는 게 맞나요? 오른쪽 안 되죠. 파면된 사람이 파면된 헌법을 위반해가지고 네. 파면된 사람이에요. 네. 무슨 할 말이 내란죄로 있겠어요. 내란 행위로. 지금 나오는 모습들이 있거든요. 이거 하얀 옷이죠, 예, 보니까. 지금 이제 오른쪽 가장 하단에 여기에 네. 지금 나오고 있는 것 네. 같습니다. 자동차도 움직였고 예. 현재 화면은 오른쪽 하단입니다. 예. 지금 저기 좀 정지가 돼 있는데 바바리 코트 같이 얇은 그 네. 코트 입은 사람 한. 자 있죠. 여기 경호관들을 지금 앞에서 네. 있고요. 예. 아마 이제 차가 지금 나옵니다. 나옵니다. 나와요. 근데 저는 좀 그런 게 예. 손을 흔들거나 혹시나 뭐 어퍼커트 이런 것도 할까요? 그건 안 하겠죠. 그건 안 하겠지만 아니 구치소에서 했는데요. 어퍼커트. 내려서 무슨 발언을 한다. 자기가 국민 여러분께 사과드립니다. 차라리 그렇게 얘기하면 잘못됐습니다. 그거 말할 스타일이 자숙하겠습니다. 아니에요. 아니 이제 이렇게 하는 게 기본 A 염치가 예. 있는 사람 기본인데. 이 차는 아닌데. 저 내렸는데요, 이 차 맞나요? 저기. 경호 차량인데요. 지금 맞네. 뒷모습이 맞아요. 지금 맞아요. 한 손에 호주머니 넣은 사람. 맞네요. 주머니 손 나왔습니다. 넣고. 한마디 하겠다는 거 예, 아니에요? 지금 나왔습니다. 나와가지고. 지금 봐요. 계산 야, 참.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야, 네, 저거 완전히 저 진짜 그 경우도 염치도 없네. 의기양양. 응? 예? 어디 신이 났어요? 저 감옥에서 나올 때 와, 저 표정인데. 표정은 예? 지가 무슨 개선장군처럼. 더 신났는데요 지금 보면. 네. 잠깐만 메시지 내려고 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지금 어디 걸어 나오는 거잖아요. 서서 한마디 와.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인사를 하고 있는데 김건희 여사는 가능한 내리지 않을 일인가요? 것으로 보이고 지금 자기가 파면당한 사람인지 모르고 있는데 아직도 대통령인 줄 알아. 네, 그러니까 현실 인식이 전혀 안 된 네. 사람이에요. 가만히 보면 잠깐만요. 약수도 하고 꼭 젊은 무슨 본인이 얘기했던 국민 변호인단 젊은 외대들이 왜 청년들 나와 있죠? 네. 외대생들? 한 명입니다. 한 명. 안아주고 그 학교 학생 한 명. 지지자 모임은 국민 변호인단으로 추정이 되고 미리 그러니까 저것도 기획해서 준비했다니까. 참. 이런 걸 보여요. 이후에 사실 악수 구치소에 나올 때 똑같이 하고 이렇게. 네. 예. 연관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자신이 특정 대학교 지지해주는 학생들 국민 변호인단에게는 경고의 메시지를 네. 전하고 있습니다. 비교적 명확한 지금 메시지를 청년 전하고 있고 뭐 그 본인이 이후에 얘기했는데 그 청년들 중에 다 그런 게 아니고요. 일부 청년들이 있습니다. 그 청년들한테 지금 인사하고 사진도 찍는 모습까지 보입니다. 네, 그래 윤석열 다시 돌아오라. 네. 윤 어게인. 정말 저건 쇼도 보통 정치 쇼가 아닙니다. 네.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윤 전 대통령
표정이 이게 밝은 지금 모습입니다. 사실 우리가 지금 얼핏 이제 보면 당선돼서 아니면 뭐 좋은 좋은 어떤 상황이라고 인식이 될 것 같은데 지금 사실은 파면돼서 곧 감옥에 갈 수 있는 그렇죠. 사형이나 무기징역에 관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에요. 현실 인식이 안 되는. 근데 이제 예. 지난 한 주 동안 관저에 왜 있었을까를 여러 각도로 이제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제가 혹시 틀릴 수도 있습니다. 네. 그 사이에 구속 기소 될 수가 있거든요. 아. 직권남용 등. 그러니까 안 나온 거예요. 그 다음에 다음 주 월요일부터 이제 직위원 그 재판으로 집중한다. 어차피 재판해야 되니까 14일부터. 그러면서 그것도 비공개로 지금 재판한다고 예. 난리가 아니잖아요. 포토 라인에 안 쓰겠다. 네. 그리고 이번 한 주 동안은 어떤 일이 있어도 추가 기소로 안 되겠다. 예. 그래서 시간 벌기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하필이면 지금 도로 사정이 안 좋은 이 시점에 골든 타임에 나가는 골드 타임 나가는 거거든요. 네. 앞에 지지자들도 많고요. 거기에다가 지금 다 인사를 합니다. 하나하나 다 인사를 하는 거 이거 의도되고 준비된 거라고 그렇죠. 봐야 되겠죠. 기획이죠. 기획된 거라고 봐야 네. 되겠죠. 그렇다면 이게 좀 예상할 수 있는 게 사저로 가더라도 정치적 메시지를 내지 않을까요? 어떻게 네. 보십니까? 저는 계속 낼 거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어차피 구속을 해야 하기 때문에 네. 다음 주부터 재판되면 네. 시작되면 저희가 사죄가 아니고 구치소로 갈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네. 지금 댓글에 대통령 출마하는 걸 같다 이런 댓글 그러네요. 제가 조금 농담적으로 네. 어퍼컷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했는데 거의 유사합니다. 거의 준하는 어퍼컷 거죠. 안 하지만 네. 다 또 불끈 주먹 쥐고 네. 악수하고 네. 뭐 이렇게 하는 저 손은 손 들고 아니 또 출마할 수 있는 줄 지금 착각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 헌법을? 자기가 파면된 줄을 지금도 모르고 있는 모르는 거예요. 현실 인식이 전혀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말씀하셨는데 또 출마가 가능합니까? 불가능해요. 안 됐죠. 불가능합니다. 법적으로는 불가능해요. 근데 지금 법적으로 파면된 사람이 안 되겠죠. 아니요, 안 되죠. 불가능해요. 안 네, 되죠. 피선거권도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래요? 법적으로 우리나라 법이 안 단임제는 끝난 뒤로도 못 해요. 네. 절대 불가능합니다. 자, 윤석열 오랫동안 지금 지지자들한테 그 네.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네. 상황이고요. 최대한 이제 이 프라임 타임, 그랬고 황금 시간대에 뉴스 시간을 잡아먹으면서 맞습니다. 자신의 그 존재를 과시하는, 네. 그래서 다음 행보를 위한 기초를 쌓는 그런 시간이라고 보시면 돼요. 결국은 일주일을 기다렸던 거 네. 우리 박선호 의원께서 분석도 해주셨지만 본인의 어떤 추가 영장이 내리는 게 두려워서도 있었고 네. 그걸 막기 위해서 안에 있었는데 이제 그 있으면서 술도 먹고 자기 정치에 아는 사람 부르기도 하고 예. 결국 시간 맞춰서 나오는 저 어떤 퍼포먼스까지 같이 계획된 거라고 봐야 예, 되는데요. 저는 계획된 거라고 봅니다. 네. 근데 지금 손을 흔들고 있습니다. 관중 같이 네. 그렇죠. 인원도 또 동원된 걸로 보이고요. 전 자꾸 이 생각이 들어요. 박근혜 때가 자꾸 떠오르거든요. 네.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생각나지만 손을 흔들긴 해요. 근데 말없이 딱 갑니다. 근데 저기는 지금 나서 밖에 이렇게 행동하고 떳떳하게 왔다리 갔다리 하고 손 흔들고. 봐요. 예. 염치도 경우도 진짜 없어요. 네. 똑같습니다. 검찰총장 검사 시절이랑 똑같아요. 지금. 네. 근데 저게 얼마나 헛되고 허망한지 네, 창문 열고 지지자들한테 인사하는 가면 알 모습까지. 겁니다. 이 현실이 얼마나 냉혹하고. 자, 이런 상황이라면 이성윤 의원님, 예. 뭐 결국은 정치적 메시지로 봐야 될 것 같고 그래서 국민의힘의 뭐 그 잠룡이라고 하나요? 그분들 다 저게 목매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근데 정당이라면 정치 세력 아닙니까? 윤석열은 파면된 사람이고 대통령이고 네. 자당 출신이긴 하지만 그걸 절연하지 않고 계속 선거에 임할 수 있는 겁니까? 안 됩니다. 잠룡이 아니고 잠룡들하고 붙어봐야. 그 아스팔트 9구 지지받는 한 전도 안 되지 않습니까? 네. 그 지지받는 사람들한테 이 손 흔들고 그런 건데요. 이게 국민들이 70%가 반대하는 사람 아닙니까? 네. 70%가 파면이라는 걸 사람이 생각하는 건데 이 사람 한 전도 안 되는 구구를 향해서 손 흔들고 정말 길을 잘못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좀 절연을 하고 싶어도 윤석열이 저렇게 행동을 하기 때문에 예. 국민의힘도 끊을 방법이 없는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경선 기간 동안 예. 한 3주 동안은 끊을 수가 없어요. 55만 당원 중에 예. 적어도 한 25만 정도는 예. 친윤이다. 예. 그러면은 25만 원이면은 당원이 한 50% 되지 않습니까? 네. 그거 가지면 판도를 바꿀 수가 있잖아요. 근데 벌써 나경원 의원한테 출마하라고 했었지. 또 김문수 또 저기 후계자 설이 있지. 네. 또 한덕수 설이 있지. 이 세 사람한테 이걸 조금씩 뭐 10만 표, 5만 표, 뭐 10만 표 이렇게 나눠주려 그러면은 자기도 크게 영향력이 없지만 다음 2주는 그래도 갑이에요. 네. 윤석열이가 국민의힘에서. 윤석열 구속 사유가 또 생겼네.
그렇죠. 빨리 구치소에 가둬야 국힘의원들도 좋겠네. 그러니까 국민의힘 의원 중 의원이 아마 멘붕이었던 게 구속 취소 같아요. 뭐 그게 의도됐든지 예. 의도되지 않았든지 간에 그러고 쭉쭉 지금 있거든요. 국민의힘이 그때부터 더 방향을 못 잡고 있는 것 같거든요. 예. 예. 아예 차라리 구치소에 있으면 저런 모습 안 볼 거 아닙니까? 그렇죠. 할 지금도 수가 없죠. 구치소에 있을 거 아마 쭉 그게 있으면 탄핵은 탄핵대로 되는 거고 파면 예. 구치소에서 그 자기 신병이 되는 건데 나와다 보니까 이렇게 문제가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고 그렇죠. 이성윤 의원님이 그래도 동기생이고 봤기 때문에 저기 매치가 되는 거라는 거죠. 검찰에 있을 때 모습하고 차이가 없어요. 그대로. 왜 근데 우리 국민들 몰랐을까요? 저런 아니, 모습. 국민들을 속였죠, 윤석열. 윤석열 말만 믿고 속은 거죠. 정말. 저희도 주변에 검사 출신 변호사님 예. 많이 있잖아요. 처음 봐요. 예. 검사 출신 변호사님들이 다 이렇게 딱 각도 져 있고 절도도 있고 내용도 많이 아시고 우리 사회 돌아가시니 잘 알거든요. 왜 이 사람은 이렇게 예외적일까요? 자기만 해예요. 이 사람만. 윤석열은 네. 정말 검사실로 지금까지 모든 것이 우주의 세상의 중심이 자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관사 태거만 문제만 봐도 네. 검사들은 딱 발령나고 관사 딱 비워줍니다. 후임들 그죠. 딱 당연하죠. 네. 그런데 이렇게 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럼요. 없어요. 아예. 네. 그- 어느 기관 마찬가지예요. 당연한 건데 의원님 혹시 또 이거 말고도 고집 부리고 이랬던 사례들 기억나시는 게 있습니까? 검사 엄청나게 시절에? 많이 있죠. 너무 저한테 많죠. 욕하고 장모 수사할 때, 예. 김건희 수사할 때 저한테 욕하고 막 누가 눈깔이 배는 게 없냐 하고 욕설도 많이 한다는 예. 얘기도 있더라고요. 욕설도 많이. 아니 자기 장모 수사하는데 그런 표현을 써요? 저 윤석열 2020년 제가 네. 중앙검사장으로서 예. 윤석열 장모 김건희 수사를 했지 않습니까? 예. 저한테 중앙검사장한테 전화해가지고 네가 뒤질라고 한 장이냐. 네가 뒤지- 눈깔에 배는 게 그렇게 없냐. 표현 쓴다는 거죠? 막말을 했던 사람이에요. 와. 그 전에도 뭐 C, X, CO 열상 쓰고요. 온갖 경음 막 예. 섞어가지고. 그러니까요. 욕설도 잘하고 또 지금 말대로 장모나 처 문제. 네. 그 저는 좀 놀랐던 게 김건희 관련해서 지금 윤석열의 최측근이 한동훈이지만 네. 그 송경호하고 이원석도 상당히 측근이거든요. 특수부 라인. 네, 그 두 그렇죠. 사람을 쳐버린 거 기준이 뭐냐면 김건희 조사한다는 아마 그 두 사람은 이 정도 하면 좀 네. 우리 검찰 살고 막 그런 제안으로 봤는데 같이 살자. 그렇게 제안하면 사실 받는 게 맞는데 윤석열 화가 나가 둘 다 어쩌면 배척해 버리거든요. 그만큼 장모하고 처에 대해서 예민한 건가요? 장모 처가 아니고 자기. 아 이거 나중에 되면 자기한테 칼이 올 거라 예. 생각한 거예요. 아, 여기 뚫리면 난 떤다. 세상의 중심이 자기밖에. 제가 중학교 2학년을 무시하는 게 아니고 네. 정말 딱 중학교 2학년 수준이에요. 중위 수준이다. 네. 결국 말씀대로 네. 내가 믿던 중앙지검장 검찰총장이지만 내 밑에 애들이지만 만약에 우리 철을 수사를 하면 그 칼날은 내 목으로 들어온다는 거를 본인이 알기 때문에 거기서 그치지 않는다. 네. 검찰 특성을 알기 때문에 나를 건드리려고 이렇게 인식하고 그렇죠. 두 사람 잘라버렸다. 예, 자기를 건드는 걸. 그럼 자, 질문 하나 해도 될까요? 네, 질문하셔야 지금 됩니다. 이제 우리가 내란 사건 수사하는 거 보면은 지켜보면 수사를 하다가 말았어요. 박세현도 수사하다가 말았고 오죽하면은 제가 보도자료 낸 것까지만 수사를 했다 이렇게 나올 정도인데 네. 어때요? 이제 이렇게 나오면 할 것 같아요. 추가로 내란 할 거 많거든요. 그건 지금 지금 저는 너무해요. 검찰이 떠밀려서 네. 수사하는 신용은 낼 겁니다. 아. 왜냐하면 윤석열이 끈떨어졌잖아요. 네. 또 검찰에는 하이에나 본성이 있긴 해요. 네. 그렇지만 이 검찰은 네. 지금도 자기들이 수사권을 계속 가질 걸로 착각하고 사는 사람들만 있는 거예요. 그럼 덮을 수도 있고 더- 지들 마음이다. 더 중요한 거 검찰이 내란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지금 받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 지금 수사 안 받는 데가 어딥니까? 경호처, 비서실, NSC, 검찰. 네. 이 검찰 정권이잖아요. 네. 검찰이 분명히 중요한 역할을 할 거라고 설계가 됐을 거라고 국민들은 믿고 있어요. 그렇죠. 아. 김성훈 영장 계속 기각하잖아요. 네 번. 윤석열 풀어주잖아요. 네. 이런 게 모두 내란의 의혹을 받는 근거인데 검찰을 믿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은 특검으로 갈 수밖에 그렇게 없어요. 그거밖에 결국은 뭐 없어요. 네. 한다고 하더라도 그냥 신용이지 네. 100%는 아니라는 게 그렇죠. 이성윤 의원님 말씀이시고 네. 이게 또 검찰- 네. 윤석열 그 지금 다음 주 월요일부터 시작하잖아요. 네, 재판. 저는 이 재판도 걱정이에요. 걱정이에요. 이게 공소시 아니라- 살전할지. 지금 벌써 뭐 지하로 지금 법정 출입하는 네. 걸로 허가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말도 안 되잖아요. 지가 나올 때는 네. 손 들고 나오고 네. 또 이번에는 제가 그 말 드리고 싶어요. 숨어서 들어간다. 나올 땐 이렇게 나오던 막 이거 나오던 사람이 왜 숨어 지하로 들어갑니까? 들어가는 것은 구속 피의자가 들어가는 거예요. 구속 피의자가 박근혜도 지하로 들어갔잖아요. 네. 지금 구속도 안 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이미 구속이 됐기 때문에 수갑 차고 이런 모습 안 보이기 위해서 지하로 가는 거다. 원래 박근혜는 그래서 지하로 보내준 거거든요. 원래 구속 피의자가 호송차고 들어갑니다. 네. 일반인은
이재명 대표 들어가는 그 서관은 그걸로 들어가면 돼요. 서관이 그렇죠. 형사재판장인데 그렇습니다. 그 서관 문이 몇 군데 그걸로 들어가면 됩니다. 저도 거기 계속 다녔어요. 다 기자들 그러다니죠. 준 치고 있잖아요. 3년 동안 4년 동안 다녔어요. 네. 근데 이건 특혜를 요구한 겁니다. 특혜라고 봐야 되는데 어쨌든 14일부터 형사재판 진행이 되고요. 막 일주일에 한 번 이상 이제 재판하지 않을까 생각도 듭니다. 지금 그렇대요. 그리고 일주일에 추가 한 번. 뭐 기소라든지 뭐 추가 조사도 좀 있을 수 있을 것 같고 지금 태그했습니다. 아마 아크로비스타 사저로 지금 아마 조금 막히기 이동 때문에 중이겠죠. 갔는지는 모르겠는데 두 분이 짧게 아니면 뭐 길어 좋으니까요. 윤석열한테 영상 편지 하나 주시면 어떨까요? 먼저 하시죠. 예. 자, 이제 진정한 새 세상이 너한테 열린다. 그 새 세상은 험난할 것이고 찬바람이 불 것입니다. 결국 죄수의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 죄수의 삶을 살아가면서 본인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부디 깨닫기 바랍니다. 그러나 그것을 깨닫지 못하겠죠. 그렇다면 당신에겐 영원한 고통만이 있을 뿐입니다. 우리 국민은 당신을 더 나은 대한민국으로 가기 위한 타산지석, 저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견본으로 삼을 것입니다. 네. 아우. 묵직합니다. 예. 정말 윤석열 씨 제발 정신 좀 차리세요. 응? 교무 좀 있고 염치 좀 있으라고. 이게 염치가 뭐냐고 이게 나올 때 손을 들고 당신이 지금 파면됐잖아. 헌법을 어겨가지고 파면된 사람이 손을 들고 무슨 염치로 정말 갈 길은 구치소 그리고 구속돼서 사형 무기 밖에 받을 것이 없는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진짜 이건. 검찰 출신 난 검찰 출신 너무 부끄럽다. 이완규, 박성재. 네. 그리고 다 검찰이에요. 다 검찰입니다. 심우정. 저 국힘의 심우정. 지도부들 다 검찰이잖아요. 심우정 부끄러워 죽겠어요. 네. 정말 제발 정신 좀 차리고 국민들께 사과하고 형사재판에서 정말 받을 때마다 사죄하면서 국민들께 사과하세요. 그게 사는 길이고 국민들한테 속죄하는 길이고 정말 123일 동안 저 정말 추운 아스팔트에서 국민들 정말 애쓰고 노심초사 했잖아. 이제는 정말 당신이 국민들께 사과하고 평생 속죄의 길로 가라. 네. 그렇지 않고는 국민들이 용서 못할 거다. 역사가 용서를 못할 거다. 좀 정말. 들었으면 좋겠어요. 부끄러워 죽겠어 정말로. 정말로. 근데 저는 고속에서 말은 파버리고 센데. 싶어요 검찰을. 말은 센데 웃는 표정이야. 기분이 좋으신가 봐요. 아 윤석열. 관저에서 나오니까 기분은 좋네. 그래도. 기분은 그래도 뭐가 조금 늦지만 네. 하나하나 뒤늦게 다 해결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네. 조금 안심을 해요. 우리 기억나시지만 우리 탄핵될 때도 2번째 됐죠. 네. 기억 다 나시죠? 체포도 2번째. 체포도 한 번에 안 끝났어요. 그리고 헌법재판소 결정도 정말 14일, 21일, 28일 막 계속 하다가 늦게 됐고. 진짜 피 말랐습니다. 이 간저에서 사적하는 것도 네. 이렇게 2번째 네. 오래 이렇게 걸렸거든요. 또 차가 막히는 시간에 금요일 날 이 일부러. 시간이면 엄청 막히는 시간이잖아요. 우리 이성윤 의원님 이 전북 전주가 네. 사실은 판소리 잘하시네요. 네. 지난번에 판소리 해주셨는데 혹시 이거 판소리로 좀 이별가 같은 거 할 수 있습니까? 가거라 윤석열 뭐 이런 거 안 해도 됩니다. 잘 가라 윤석열 뭐 이런 거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 들어보소. 그 무도한 윤석열이가 드디어 파면돼서 저 관저에 나가는구나. 얼쑤. 얼쑤. 너무 좋아요. 윤석열 나가니 너무 좋아요. 세상 사람들아 들어보소. 윤석열이 나갔습니다. 그래요. 아이고 좋다. 그리고 윤석열 국민들에게 사과해야 됩니다. 사죄해야 돼요. 이것이 사는 길이란 게. 얼쑤. 아 좋습니다. 아 너무 잘하십니다. 그 미국서는 네. 150년, 180년 이렇게 징역형을 때리거든요. 네. 네, 그렇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은 사형 제도가 없는 그렇죠. 지역에서 평생 징역을 살게 해야 되는데 사면될까 봐. 네. 그래서 150년, 180년을 때린다고 그러는데 1000년씩 돼도 있어요. 우리로 따지면 통일신라 때부터 지금 있어야 되는 1000년씩 되는 사람도 성범죄자들 아동 네. 있거든요. 감옥에서 죽어라 이런 그렇죠. 이야기죠. 네. 자, 또 지금 사저로 돌아간 사람이 한 명 더 있죠. 김건희입니다. 윤석열, 김건희. 김건희 얘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오늘 안 설쳐요, 근데? 오늘은 얼굴은 안 나왔는데요. 네, 김건희 화장이 지금 끝났나? 보도된 내용 중에 네. 좀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수도 경비단 그 수방사 예하의 55 경비단 소속 병사가 진술을 하나 했습니다. 체포 막기 위해서 간접 경비에 투입됐고 잘지도 못했고 먹지도 못했고 등등의 얘기를 좀 했었는데 요건 영상 잠깐 보고 이야기로 좀 이어가겠습니다. 간부가 대신 운전하면서 관절 한번 드라이브를 했던 일도 있었고요. 그 뒤 병사들에겐 새로운 임무가 주어졌습니다. 그 일이 있고 나서 이제 그 차에 대해서 이제 설명할 수 있게 재원 같은 것도 다 외워라. 김 여사는 불시에 외출하는 일이 잦았다고 했습니다.
통보가 오면 병사들은 경호 태세를 갖춘 채 대기해야 합니다. 1시, 2시 막. 밥 먹다가 중간에 뛰쳐나가는 경우도 있어서 하지만 기다리게 한 뒤 외출을 취소하는 일이 잦았고 불만이 컸다고 합니다. 몇 분인지 세봤는데 105분 동안 나가지 않고 이렇게 상황만 걸어두고 있다가 갑자기 취소하는 경우도 있었고 몇 분 해보면은 정말 황당하고 자기가 뭐하고 있나 이런 생각도 들고. 자, 당황한 얘기인데 예. 김건희는 오전 11시에 퇴거를 먼저 했다는 그래요? 보도가 있었습니다. 예, 예. 그래서 지금 5시에는 없는 상황이었고 요거 말고 또 55 경비단의 병사가 기갑차를 태워달라, 그러니까 태워준 적이 있다 이랬는데 네. 요것도 영상으로 조금 보고 이야기 좀 이어가겠습니다. 네. 그래 아까 지나갔는데 영상이 아직 안 준비가 안 된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예, 청와대에 근무하면은 네, 이제 저 이제 안보실에 있을 때 늦게 퇴근하잖아요. 네, 그러면 1시쯤 새벽 1시쯤에 이 그 기갑차 위에 딱 그 기관총 딱 서가지고 이렇게 총 걸고 예, 해서 한 60-70km 이상 아주 굉장히 빠른 속도로 돌아요. 그럼 깜짝 놀랄 정도로 네. 이제 무섭고 그런데 이게 뭐냐면 외부에 어떤 갑작스러운 테러나 뭐가 있을 때 감시하고 현장에서 처리하려고 네. 도는 군 기갑 차량이거든요. 55 경비단이 수방사 에어에 있고 그렇죠. 그거를 타보고 싶다 무슨 동네 장난감입니까? 그러고 나 10시에 외출하려니까 퇴근하지 말고 지금 대기시켜놓고 아 나 지금 생각 바뀌어서 안 나갈 거야. 이게 완전히 훈련시키는 거예요. 네? 사람을 안 보는 거예요. 거의 노예로 취급하는 이게 거죠. 이제 뭐 장갑차, 기갑차, 뭐 전차, 저는 이제 네. 전차 부대에서 제가 법무관을 좀 해가지고 예. 탱크를 모르셨어요. 못 타봤어요. 저희도 네. 저는 좀 대령 소령이었는데 못 타봤는데 네. 대위 뭐 이래서 못 타봤는데 이게 김건희가 어쩌면 여왕 같은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 기갑차 좀 타게 해줘. 예. 이게 사실 이게 좀 아마 특권 의식 이런 게 있다고 특권 봐야 의식이 됩니까? 있습니다. 그 옛날에 그 보도된 거 보면 네. 군 함정에서 네. 술 파티도 하고 맞습니다. 예. 또 그 종묘 예. 악모인가요? 예, 거기서 맞아요. 보니까 휴관일에 예. 혼자 턱 차담회하고 자기 혼자 그거 하고. 이거 보면은 세상이 자기 것 같아요. 아주 부부가 똑같습니다. 네. 그 저기 진해 앞에 저도라고 대통령 네. 여름 별장 휴가 휴가 갈 때. 네. 근데 그 저도에는 물고기가 많이 몰리는 곳이 따로 있어요. 네. 거기다가 이제 이제 양어장처럼 이제 먹이도 주고 막 해놔요. 그리고 거기 안 가 평소에. 그러다가 이제 대통령이나 누가 오면 그때만 그쪽으로 배를 띄워가지고 네. 고기를 잡게 하거든요. 예. 그거 엄청 잘 잡혀요. 물방고기반이겠네요. 네. 거기는. 거기다가 예. 니띠 들어가서 작살로 잡아오라 이랬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이게 대통령이라는 거는 어떤 그 국민이 선출해주고 그 역할을 그냥 하는 그거지. 기관이죠. 그냥 왕같이 이렇게 아니면 여왕같이 네. 특권, 특혜 이런 게 점철된 사람들로 보이거든요. 모든 세상의 규칙은 국민들만 지키고 자기들은 예외. 네. 그러니까요. 그걸 또 검찰이 뒷받침해줬잖아요. 네. 정말 말도 안 되는 법비들이 말도 안 되는 짓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특히 뭐 지금 조사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이성윤 의원님 잘 아시겠지만 특혜 중에 가장 특혜가 디올백 수사라든지 뭐 도이치모터스 네. 제대로 조사된 게 뭐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 검찰의 권한 중에서 기소 권한이 사실 네. 사람들이 센 걸로 네. 생각하는데 불기소 권한이 훨씬 세죠. 그렇죠. 아예 재판조차 안 받게 만들어 버리죠. 네. 죄가 있어도 눈 감아줘. 눈 감아져 버립니다. 이게 기소 독점, 기소 편이라 그러잖아요. 네. 그러니까 봐줄 수 있는 권리가 가장 큰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그거에서 검찰의 힘이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김건희는 그걸 알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나를 봐줘라. 너 나를 봐줘라. 네. 너 올려줄게. 예. 진급시켜줄게. 이런 것들이 작동한 게 아닌가. 그 옛날에도 한동훈 검사가 수사 열심히 하고 있는데 예? 그냥 본인은 퇴청해버리고 그래서 수사 결과 보고하고 한동훈도 퇴근해야 되는데 네. 그때 김건희한테 수사 보고하고 퇴근했다는 거잖아요. 네. 예? 그러니까는 김건희한테 수사 보고를 하는 거예요. 근데 김건희한테 이제 하는 거예요. 윤석열은 이미 술 먹으러 가서 전화 연결도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때 사실상 수사 지휘권에 가까운 그런 행사를 한 것이 아닌가. 실제로 참 저도 이렇게 법조인들, 검사 부인들 이렇게 보면 누구도 관여하지 않습니다. 이런 그렇죠. 데는 없거든요. 네. 아니 내가 예컨대 중앙지검장 부인인데
부장검사, 차장검사하고 통화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이거조차도 한동훈하고 통화했다는 거 아닙니까? 업무 연락이 안 되니까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요. 말이 안 되는 네. 거예요. 연락 안 되면 안 되는 거죠. 그걸 뭐 왜 부하 그 부장검사하고 통화를 합니까? 네. 자, 윤석열 지금 가는 모습 다 또 도착했나요? 나오고 있는데요. 자, 이 시각 지금 정말, 퇴가하는 상황 정말 분위기 보여드리고 모르네요. 있습니다. 천천히 가는데 경호 지금 저 차량인데 손 흔들고 네. 벌써 도착했네요. 몇 명 안 되네요. 네. 썰렁하다. 자, 저거 여기도 한 7, 80분밖에 안 저는 돼요. 혹시나 또 저기서 나올까가 안 나오지 마라. 제발 나오지 마라. 나오면 안 되는데. 예, 안 나오네요. 저기 손만 흔들고 예, 네. 잠깐만요. 나오는 것 같죠? 그게 예. 참 파면 당하고 임기 못 채우고 3년도 못 채운 거잖아요. 또 가는 저게 나옵니다. 저 부끄러운 일인데 염치가 참 이게 나온다는 게 이게 근데 왠지 경호도 벌써 이제 흐물흐물한 것 같네. 윤상현 의원 보이고요. 예, 지금 아크로비스타 사저 자택인데 벌써 나와서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 말씀 드리면은 네, 대통령 경호가 아니에요. 이제. 네, 전직 대통령 대통령이고 경호. 파면된 사람한테 경호잖아요. 얼핏 네. 보세요. 느슨하죠. 느슨합니다. 각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타이트하게 경호를 해줄 필요가 없는 진짜로 요인 경호 대상자의 A급 레벨에서 떨어진 거예요. 그게 딱 보이잖아요. 네, 뒤에 김건희도 있다고 합니다. 네. 근데 뭐 이제 포착은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저 태극기 옆에 있는 저기 김건희 있네요. 그래요? 김건희로 보입니다. 근데 뭐 맞는지는 정확하게 확인이 안 되는데. 네. 자, 지금 저기 있네. 태극기에서 손 악수하고 있네요. 기다리고 그래요? 있었네요. 예. 네. 저쪽 왼쪽에 지금 예, 악수하고 있습니다. 김건희입니다. 예, 김건희가 악수하고. 대책 없는 좋겠네. 신났습니다. 예. 대책 없는 참 부끄럽습니다. 예. 이게 전 세계에서 이걸 보고 있을 건데 파면된 대통령 부부가 꽃다발 받고 집으로 가고 신났고. 일반 공무원들은 잘리면 부끄러워서 집에도 못 들어가잖아요. 네. 동네도 못 가잖아요. 안 가죠. 무슨 금이환영이라고 이렇게 참 이 모습이 참. 미국 대통령 기념관을 여러 군데 네. 다녔는데 그 LA 쪽에 가면은 닉슨 대통령 기념관이 있어요. 네. 근데 이 닉슨 대통령 기념관은 탄핵된 대통령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자기가 사퇴하긴 했지만. 예. 예. 그래서 정상적으로 이 그 내셔널 아카이브, 그러니까 대통령 라이브러리를 갖지 못해요. 그래서 지지하는 사람들이 돈을 모아서 이 그 만들긴 만들었어요. 근데 얼마나 싸느라고 비참한지 모릅니다. 네. 닉슨 대통령. 자, 뭐 윤석열, 김건희 부부 네. 앞으로 이렇게 웃는 날도 며칠 안 될 겁니다. 없죠. 제가 이제 오늘 장담컨대 지금부터 저게 다예요. 저게 다고. 예. 사절을 구할 필요 없습니다. 예. 구치소 예. 가면 됩니다. 어떻게 지금 윤석열 재구속 가능성하고 김건희 조사 가능성 이 등등을 또 이성윤 의원께서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윤석열은 내란죄 네. 또 이미 기소가 돼 있기 때문에 판사가 지기현 판사가 워낙 비판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14일 날 출석하면 그때 직권구속을 주도 가능하죠 법적으로 형사법상에. 예.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검찰 공수처 그리고 경찰에 수사하는 사건이 제가 작년 내란 저지르기 전에 작년에 보니까 한 100건 정도 되던데 네. 제가 보면 검찰이나 공수처 경찰에서 아마 윤석열 또 영장 쳐서 구속 영장 낼 수 있다는 거죠. 네. 김건희 조사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안 합니까? 언제까지 안 할 겁니까? 이제 그 경찰에서 검찰에서 예. 뭐 출석 하겠다고 네. 출석 요구했다고 그러거든요. 네. 그러면 김건희는 검찰에서 마지못해 할 것 같은데 아하. 그리고 김건희도 특검을 해서 전부 다 수사해서 내란에 관여했냐 안 했냐 그거 다 밝혀야 됩니다. 그 도이치모터스 최근에 확정까지 나왔거든요. 예. 도이치모터스는 이제 정말 도망갈 수가 없죠. 그거 확정이 공소시효가 됐기 다시 진행이 됩니다. 예. 그렇다면 빨리 뭔가 해가지고 정지를 시키든지 조사를 하든지 기소를 하든지 또 기소할 이 조사가 어렵지 않은 때문에. 것 어렵잖아요. 같거든요. 있는 거에다 이름만 바꾸면 되는 거예요. 그냥 기소하면 됩니다. 예. 법원 판결문이 예. 빨리 김건희 구속 기소해라. 거기 이렇게 넣어서 말하거든요. 넣으면 예, 돼요. 넣으면 네. 돼요. 그걸 근데 그대로 이제 하면 되죠. 공소시효가 얼마 안 남았거든요. 네, 그러니까요. 공소시효가 아마 1년 2개월 정도밖에 안 남았거든요. 네. 그래서 빨리 수사를 해야 됩니다. 그 뭐 박성훈 의원님 예. 마지막으로 지금 명태균이 보석이 됐습니다. 예. 요게 앞으로 좀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그러니까 이제 명태균에게 예. 너무 독 쓰지 말아라. 선거 국면에서 국힘에게 불리한 발언이나 이런 거 하지 말아라. 이제 이런 식으로 약간의 이제 그 이제 당근처럼 준 것이다라고 하는 해석이 좀 있어요. 예. 보석을 해준 것은 네. 그래서 왜냐하면 검찰이 뿌득뿌득 반대하면 이것도 쉽지 않거든요. 그 의견을 내요. 보석 청구했을 때 예. 검찰이 의견을 냅니다. 의견 냈는데 이제 조금 이제 느슨하게 낸 그럴 것 건 아니냐. 같아요. 아마 추측하건데. 그런 건데 이제 예. 문제는 뭐냐면 명태균이 자신의 그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몰라서 온갖 자료를 다 이미 여러
의원이나 여러 사람들에게 이미 뿌려놓은 게 있어서 명태균 뜻대로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예, 그리고 명태균도 정치적 계산을 하겠죠. 네. 어디가 좋은지. 왜냐하면 보석이라는 게 영원히 감옥 안 간다는 뜻이 아이고, 아니에요. 재판하면 다시 재판하면 또 들어갈 수 있기 그렇죠. 때문에 네. 어느 한쪽에 협력을 해야 되는데 창원지검에서 나오는 조금 결이 다른 중앙지검과 다른 수사 방향에 맞춰가지 않을 것이 않겠나. 아하. 결국은 이 보석을 해준 검찰의 뜻과 조금 다르게 움직일 수밖에 없다. 네. 그리고 저희로서는 내란 진상조사단 입장에서는 외환 유치를 비롯해서 계속해서 고소 고발할 겁니다. 그걸 좀 기다리는 측면도 있더라고요. 뭐 아하. 경찰이든 검찰이든 네. 공수처든 그래서 또 열심히 또 대검 같이 명태균 다니죠. 진상조사단에서 네. 움직이고 있으니까 지금 네. 아니십니까? 계속 맞습니다. 맞죠? 다니기 네. 때문에 네. 계속 문제 제기하고 검찰도 가고 수사 촉구하고요. 네. 특검도 네. 발의하고 또 조사도 한번 더 해서 예. 우리 민주당에 보니까 의원님들 비리 수사단하고 이런 거 다 가입돼 있, 다 진상조사단 있어요. 가입돼 있더라고요. 예, 저도 다 한 3개 들어 있습니다. 그 조사를 좀 해가지고 예. 뭐 검찰이 안 하면 예. 국회에서 해야죠. 특검 예, 나올 때까지는 그렇습니다. 그럴 수밖에 그렇습니다. 없는 상황이다 예. 생각이 듭니다. 자, 바쁘신 와중에 우리 박선원 의원, 이성희 의원님 인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박선원 TV 구독. 구독, 좋아요 좀 이성윤 TV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독. 이성윤 TV도 이성윤 TV 예, 구독 올라가 좋아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이제 부끄러워 죽겠어요.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국정농단의 실상이 드러나고 있지만 대통령은 사과를 빙자한 거짓 변명으로 일관하며 국민을 우롱하고 있다. 국민의 인내심은 이제 한계에 다다랐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무능 범법 정권으로부터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민생을 회복시키기 위해 다음과 같이 행동에 나설 것을 결의한다. 하나, 국정농단 진상규명을 위한 김건희 특검법을 반드시 통과시킬 것을 결의한다. 하나, 국민과 함께 윤석열 정권의 전쟁 시도를 끝까지 저지하고 평화를 지켜낼 것을 결의한다. 하나, 윤석열 정권에 맞서 제2정당 시민사회와 연대 국민과 함께 반드시 승리할 것을 결의한다. 2024년 11월 9일 더불어민주당 당원 1동 윤석열 퇴거했습니다. 이 바쁜 5시에 금요일 5시에 엄청 막히는데 이러면서 관저에서 사저로 갔습니다. 두 분 보셨습니까? 앞에서 대기하면서 잠깐 봤어요. 이게 저도 좀 다른 나라 와 있나? 저 사람 파면된 거 맞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렇게 갈 생각을 하나? 그러셨어요? 저는 당연히 그럴 거라고 생각했어요. 예. 이미 그 인간 윤석열에 대한 바닥을 우리가 봤고 바닥이 뭡니까? 지하까지 다 본 상태이기 때문에 네. 당연히 그럴 거라 뻔뻔하게 그럴 거라 생각을 했고 그리고 퇴거라는 표현은 너무 고급지고요. 네. 쫓겨났다. 쫓겨났다. 네, 그렇게 써야 되잖아요. 일주일 만에 쫓겨난 상황인데 네. 우리 백승아 의원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정말 뻔뻔하다. 어떻게 저렇게 손을 흔들면서 악수하면서 네. 누가 보면 장군인 줄 알겠어요. 이렇게 승리하고 이번에 당선된 것 같아요. 그니까요. 예. 그 뒤에 김건희 여사도 보이던데 두 분 다 보통 분은 아니다. 어떻게 네. 저렇게 뻔뻔할 수 있을까? 대단하다. 생각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백승아 의원님은 네. 이렇게 인자하게 설명을 해주셨어요. 네. 초등학교 예, 선생님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네. 근데 우리 차분한 성품이 조금 느껴지는데 네. 우리 의원님을 어필하는 영상이 있는데 요거는 한번 보고 다시 이야기가 이어가면 좋겠어요. 텅텅 튀시던데요. 네, 좀 보여주시죠. 국회의원 당선됐을 때 가장 먼저 속으로 외친 한마디는 가장 마음에 드는 장면은 백승아 나의 치명적인 매력 포인트는 하나는 22대 국회의원 중 미모 라이벌은 박지혜 의원님 재선 성공 대 로또 1등 당첨 두 가지 하나 고른다면 로또 1등 20살 백승에게 해주고 싶은 말은 잘 될 거야. 이런 일이 이게 작년 9월이잖아요. 네네. 여기 저 기억나는 게 재선보다 로또거든요. 그때는 국회의원 별로 안 해서 잘 몰랐습니다. 지금 어때요? 지금 당연히 재선이죠. 낫죠. 이렇게 훌륭한 일을 중요한 일을 많이 할 수 있는데 네. 나라를 지킬 수 있는데 재선이 먼저입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짧게 네. 우리 의원님 소개 좀 우리 또 네. 보시는 또 당원분들 계시니까요. 어디 보면 되나요? 그냥 그렇게 말씀하시면 네. 됩니다. 예. 초등교사에서 네. 국회의원으로 변신한 백전백승 백승아입니다. 반갑습니다. 백전백승 백승아 네. 의원이십니다. 자, 모경전 의원님은 불파 두 번째 출연이시니까 그래도 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인천 서구병 검단에서 온 국회의원 모경정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전국 청년위원장 맡고 있고요. 항상
평범한 사람임을 추구하고 있고 진짜 평범한 사람 국회의원 모경정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그렇지만 평범하지 않습니다. 자, 우리 의원님 소개 영상 빵 터지는데요. 요거 잠깐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소개 영상 좀 틀어주시죠. 안 틀어. 나는 초선 의원 모경정 검단의 일꾼 소통을 좋아하는 평범한 사람 나를 보면 인사 건네줘 반갑게 먼저 가를 걸어줘 국민들이 자꾸 물어봐 의정 활동 뭐 할 건지 내게 물어봐 정말 힘든 질문이야 답이 너무 많아 하고 싶은 게 많아서 할 게 너무 많아 국민 위한 법안 발의하기 민생 우선 예산 결산 심사 상임위의 핵심 짚는 질의 새로운 검단 만들기 위한 준비 국민 모두 걱정 없길 바래 국민 모두 함께 웃길 바래 사실 내가 진짜 하고 싶은 건 우리 모두 함께 행복한 정치 이야, 정말 와. 저는 잘하시는 건 맞는데. 아니, 저는 제 손으로 저거를 다시 열어보질 않았어요. 네. 근데 제가 이 얘기는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립싱크 하셨어요 지금 랩을 맞죠? 네, 조금 립싱크를 하긴 했어요. 댓글이 올라와요. 이거 입에 안 맞아. 이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국힙 리스너예요. 네. 국힙을 되게 좋아하고 랩 잘합니다. 네. 근데 저거는 랩이라기보다 그 아이가 원래 하던 초등학생이 하던 랩이라서 그런 컨셉을 따라 하다 보니 좀 오그라드는데요. 저 얼마 전에 친구 축가도 했고 노래 잘합니다. 네. 노래 본 실력은 잘하시죠? 아니시라는. 축가할 수 있는 정도의 노래시죠. 그럼요. 저 랩 잘합니다. 보여주세요. 자, 한번 보여주실 수. 너무 그러나요 분위기가? 알겠습니다. AI 깔아주시면 알겠습니다. 자, 오늘 슈퍼리키 시간에 통통 튀는 매력을 가진 두 분하고 함께 합니다. 민주당 영입인자로 모경정 의원님 계속 계셨지만 우리 백승아 의원님은 이번에 영입인자 들어오셨잖아요. 네네. 혹시 국민의힘에서 제안 있었습니까? 했어도 제가 안 받았겠죠. 네. 없었군요. 네. 민주당을 픽한 민주당이 또 우리 의원님을 픽한 거니까 그 이유가 뭘까요? 일단 학교 현장이 지금 많이 어렵습니다. 서해초 사건으로 인해서 학교가 얼마나 어려운 상황인지 드러났기 때문에 좀 교사를 영입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셨던 것 같고 제가 교사 노조를 창립하면서 활동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또 아이 셋의 엄마이고 제가 사는 지역에서도 시민운동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눈에 띄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그럼에도 아이들을 가르치다가 여의도의 국회의원이 된다. 이게 정말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그럼요. 뭔가 결심의 어떤 계기가 있었을 것 같기도 해요. 제가 노조 활동을 할 때, 교사 노조 활동을 할 때 선생님들이 계속 많이 돌아가셨는데 유족들을 뵐 기회들이 있었어요. 너무 가슴이 아팠고 남일 같지가 않았고 제일로 느껴졌는데 누군가는 국회에 가서 이걸 바꿔야 된다 이 법과 제도를 내 현장에서 현장을 잘 아는 사람이 바꿔야 된다 교사 출신이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늘 하고 있었고요. 그게 제가 될 줄은 몰랐지만 그런 생각을 늘 하고 있었기 누군가는 때문에. 해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제안을 받았을 때 그날 바로 하겠다고 했습니다. 누군가는 반드시 있어야 돼요. 저는 이 얘기는 좀 다른 얘기긴 한데 우리 국회 구성원 중에 가장 제 직업이기도 하지만 법률 과정이 너무 많아요. 아니 우리 국민 중에 이 구성원들이라면 국민의 변호사가 한 100만 명, 200만 명은 돼야 되거든요. 더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직업별로 다 있어야 되고 국민 비율에 맞게 있어야 되는데 왜 이런 판사, 검사, 변호사가 나와서 나라에 뭐 좋은 일이 생기는지 아닌 것 같아서 그래서 저는 너무 필요한 인재가 아닌가 그 생각이 들어서 대표님이 딱 저를 영입인재 12호로 픽하셔서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경정 의원님 다들 아시겠지만 이재명 전 대표의 비서관이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내가 정치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신 겁니까? 정치를 해야겠다는 생각은 예전부터 하고 있었고요. 저는 이제 백승아 의원님은 영입인재. 저도 영입인재라는 타이틀 너무 달고 싶은데 영입인재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이미 영입되어 있던 인재. 그러니까요. 영입되어 있던 인재. 경기도 시절부터 이재명 대표와 함께 했던 사람이고 사람들이 이제 저를 수행 역할로 많이들 기억을 해주시는데 그 전에 경기도에 400만 명에 가까운 청년들의 삶을 담당했던 그리고 경기도지사 이재명과 함께했던 그런 역할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다 보니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정치에는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이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필요하다고 봐요. 법조인 출신 그리고 교육자 출신, 기업인 출신.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거는 그분들이 다 다루는 문제가 아닌 사각지대. 진짜 일반 평범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을 수 있는 정치가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개인적으로도 이제 나에게도 어느 정도
어떤 정치를 할 수 있는 자신감, 능력에 대한 자신감이 생겼고요. 마지막으로는 민주당을 포함해서 정치권에 진짜 청년 당사자로서의 새로운 정치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들어와야 된다. 그 자질이 나에게도 있다고 나름 자신이 있었기 때문에 정치를 해보겠다. 네. 선수로서 뛰어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재명 대표랑 너무나 뭐 잘 아시니까 오늘 나오신 김에 이재명 전 대표의 비밀 하나 살짝 알려주시고 가시면 안 됩니까? 이것도 다 내 대표께서 강조하시는 게 있어요. 제가 도에 있을 때도 그렇고 비서, 전 비서관 출신이니까 비서의 뜻을 항상 강조를 하세요. 비서란 것은 비밀을 지키는 그 자체의 의미가 있다라는 말씀하셔서 맞아. 비밀을 알려달라고 하면은 이게 말하기가 어렵지만 지금은 제가 비서관이 아니기 때문에 한 가지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면 대표께서는 입맛이 의외로 되게 소탈하세요. 소탈해서 지난 대선 때 제가 같이 다닐 때 휴게소에서 간단하게 식사를 할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김치찌개만 드시는 거예요. 김치찌개 좋아하시습니까?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다른 거 드시죠. 다른 거 이번에는 뭐 드실까요? 그랬더니 김치찌개로 하지. 맨날 김치찌개만 이렇게 드셨던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자, 입맛 알려주셨어요. 김치찌개. 그러면 윤석열이 김치찌개 잘한다고 했잖아요. 그 김치찌개는 저도 안 먹습니다. 아니 그렇게 김치찌개 잘 끓이면 예전에 한 번이라도 협치 같은 거 같이 김치찌개라서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게 정치의 기본 아닙니까? 그렇죠. 이제 기본적으로 이 여대 야소, 여소 야대, 그렇죠. 어떤 상황이 되건 간에 이 정치권은 만나야 돼요. 대화를 풀어야 되는 건데 기본적으로 정치의 상대방으로 파트너로 인정을 안 하는데 뭐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자, 두 분 모두 청년 정치인 슈퍼 루키십니다. 자, 소통 방식이 아주 적극적이신데 모경정 의원님은 어제가 국회의원 1년이 되는 날이라서 글을 올리셨던데요. 이게 SNS에 글을 썼는데요. 여기 나옵니다. 국회의원 된 지 꼭 1년입니다. 라고 해서 처음과 같은 마음으로 뛰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 사진 배치에 좀 신경을 그래도 좀 많이 썼습니다. 사진이 근데 의미가 또 보이거든요. 어떻게 배치를 하는 겁니까? 기본적으로 또 지역구 국회의원이다 보니까 중앙 정치에 정말 전력 투구를 지난 4개월 동안 했지 않습니까? 그것도 했지만 지역구 봐야죠. 지역을 위해서 열심히 뛰었다는 거를 나름 어필하기 위해서 지역 내용이 많이 들어가 있고 중간중간에 지역구 모습들이 나오네요. 그래서 두 마리 토끼를 잘 잡았다. 그리고 소회를 한번 돌아봤을 때 100점 만점에 10점도 안 되는 것 같다. 솔직히 말해서. 왜냐하면 4개월을 잃어버리면서 실력 발휘를 못한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더 기대해달라 이런 내용을 좀 담은 것도 있습니다. 4개월이 12월 3일부터 4월 4일까지 그 말씀하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그때 정지된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우리 의원님도 그런 마음들 가지는 것 같은데 우리 백승아 의원님은 직접 웹툰을 그리신다는 얘기가 있는데 웹툰 그리는 국회의원입니다. 와, 웹툰을요? 이거 그림 한번 띄워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와, 헉! 엄마야, 뭉클합니다. 색깔, 방어 모드. 와, 응원봉이네요. 네, 우리 함께라면 두려울 게 없습니다. 야, 지금 대한민국에서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라고 하는데 의원님, 어떤 심정으로 저 웹툰을 그리고 했습니까? 제가 그 탄핵을 겪으면서, 그러니까 계엄이죠. 내란을 겪으면서 본회의장에서 이제 잠을 자고 떠나면 또 계엄이 일어날까봐 지키고 국민 여러분들이 우리 시민들이 문 앞을 다 지키고 계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앞에 인사드리려고 갔는데 저도 본회의장에서 자고 나서 이제 목이 다 쉬었어요. 너무 건조하고 춥고 이래서 나갔더니 모포 같은 거 덮고 그 젊은 그 당원분들이 우리 시민분들이 그 문 앞에서 자고 계시는 거예요. 그거 보면서 눈물이 너무 막 쏟아져가지고 그거 보고 만든 그거 보고 너무 감사하고 또 죄송하고 제가 너무 감동을 크게 받았는데 저도 우리 국민들께 감동을 너무 돌려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또 우리 국민들이 이렇게 나라가 위기에 처할 때마다 우리 집에서 제일 밝은 촛불, 제일 밝은 응원봉 이런 거 들고 지금 나오시잖아요. 그래서 나라가 힘들 때마다 밝은 거 들고 나와서 이렇게 나라를 지켜주는 우리 저희 국민들께 너무 감사한 마음을 표현하고 싶어서 얼른 그렸습니다. 저희는 이 얘기를 꼭 드리고 싶어요. 이게 국회의원 뽑았을 때 이번 국회에서 처음 느끼는 것 같아요. 내가 뽑은 국회의원이 저렇게 담 넘어서 들어가는구나.
너무 감사하다는 생각들 국민들 아마 지지자분들이 했을 것 같아요. 네. 막 우리 의원님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네, 네. 되돌려서 말씀드렸는데 너무 감사하다는 또 말씀을 또 다시 네. 드립니다. 그 두 분 안 들어가셨으면 지금 지금 윤중로 지금 벚꽃 축제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도 불가능했을 겁니다. 아마도 우리 여의도 바로 앞에. 오히려 네. 국민들께서 우리 국회의원들을 지켜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네. 네, 저도 저희는 국회의원들도 감사 말씀을 드리고요. 너무 감사드립니다. 자, 알겠습니다. 소통을 잘하는 두 분 우리 슈퍼 루키 두 분의 국회의원님. 자, 여기서 OX 코너를 함께 준비했는데요. OX 저희 편말을 좀 드렸습니다. 제가 질문하면 OX 그러니까 보이는 쪽으로 주셔야 돼요. 네. 본인 쪽으로 하지 마시고요. 자, 지금부터 짧게 좀 시작해 보겠습니다. 솔직히 이 재밌습니다. 의원들 중에 국회의원들 중에 감각적인 면에서 내가 제일 영하다. 하나, 둘, 셋. 엄마야. 저만 뻔뻔하려고 그랬는데. 맞습니까? 뭐 제일까지는 아니지만 어쨌든 영하다. 저는 제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와. 스스로 그렇게 표방을 하고 있고요. 의원님 더 젊은 의원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당엔 전영기 의원님이 저보다 2살 젊으세요. 전영기 의원님이 재선이 되시면서 네, 재선이에요. 그러고 보니 재선이에요. 네, 재선이 되시면서 영한 영을 것과는 잃었어. 조금 거리를 두시는 것 같고요. 저는 제가 봐도 좀 형 같아요. 전영기 의원님은. 근데 저는 영해야 되고 영하려고 노력하고 네. 네, 그렇습니다. 백승 의원님 네. 제일 영하신 것 같기도 해요. 저는 여성 의원 중에 제가 실제로 막내십니까? 막내예요. 아. 영하기도 하고 네. 어떤 그림 그리면서 소통하는 것도 그렇고 제가 좀 더 조금 솔직하게 말하는 성격도 그렇고 영하지 않나요, 여러분? 영합니다. 자, 두 번째 질문 가겠습니다. 솔직히 의원 활동이 이 정도로 빡셀 줄은 절대 몰랐다. 하나, 둘, 셋. 고병정 의원님은 원래 이재명 대표님 영입되었던 봤으니까 분이니까 이미 아시는 것 같아요. 정확히 짚으셨어요. 네. 전 이재명 대표 옆에서 이재명 대표님 옆에서 얼마나 이게 힘든 일인지 알고 또 뛰어들었기 때문에 네. 각오를 단단하게 하고 들어왔습니다. 직접 하는 거는 그만큼 하겠다라고 하신 건데 백승아 의원님은 모르셨죠? 몰랐죠. 아니 저는 이제 교실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다가 교실에서 쏙 빼갖고 국회에 딱 들어온 케이스예요. 그래서 네. 언론에서 본 국회의원들의 이미지가 제가 알던 국회의원이죠. 언론에서 막 싸우고 막 이런 것만 나오지 않나요? 네. 그래서 저는 국회의원이면 자기 마음대로 다 할 수 있는 줄 알았어요. 저는 제가 새벽 5시에 출근하고 집에 가면 뭐 일찍 가면 8시, 9시 늦으면 뭐 새벽이니까 와 이렇게 바쁜 줄 몰랐고 국회의원들이 이렇게 부지런하고 똑똑하고 정말 좋은 분들인지 몰랐어요. 할 일도 너무 많고 30분, 1시간 단위로 맞아요. 일정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도 막 정신이 혼미했거든요. 여러분, 국민 여러분, 국회의원들 정말 열심히 일하십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네. 제가 아는 국회의원은 어쨌든 더불어민주당이니까 네. 물론 다른 당도 그럴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질문입니다. 솔직히 국회의원 출마하면서 목숨을 걸 줄은 몰랐다. 이건 오죠. 두 분 목숨 거셨잖아요, 이번에. 그렇죠. 제가 아직 예비군이 안 끝났거든요. 아직 예비. 근데 국회의원 예비 안 합니다. 근데 이제 장교 출신이니까 장교 40살까지는 일단은 예비군 나이예요. 그래서 이 윤석열이 이러다가 이제 전쟁 낼 것 같다. 네. 그래서 내가 예비군으로서 군인으로서 다시 한번 등판하고 목숨 걸 일이 생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국회의원 되고 나서 이런 식으로 제가 맞설 군 다른 나라의 군대였을 텐데 우리나라의 군대를 상대로 맞서야 될 줄은 몰랐죠. 그러니까요. 네. 목숨 걸 줄 알았습니까 혹시? 전혀 몰랐죠. 야. 그래서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계엄을 책으로 배웠지 않습니까? 저희 세대는. 네. 그래서 사실 실감이 안 났어요. 그러니까 저희 가족한테 남편한테 우리 애들 좀 잘 부탁해 이러고 이제 원주를 막 올 때는 사실 울컥하더라고요. 우리 애들 못 만날 수도 있다 이런 생각 때문에 오면서 너무 막 눈물 날 것 같긴 했는데 오면서는 끝장내야지 이제 자승자박도 자멸의 길로 가는구나 윤석열. 예. 어떻게든 우리가 끝낸다 해낸다 이런 각오를 다지고 왔는데 다른 경험을 직접 하셨던 고문도 받아보시고 막 이랬던 의원님들은 정말 난 잡혀갈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오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사모님도 그렇고 우리 남편 이제 못 보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셨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세대들, 우리 자녀 세대들도 나같이 몰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많이 하고 정말 여러분 국회의원들 목숨 걸고 하는 줄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러면 그때 국회의원 안 할 걸 이런 후회도 좀 하셨어요? 아니요, 전혀 그게 아니라 내가 이 역사적인 순간에 내가 있어서 정말 영광이고 다행이다라고 생각했죠. 저는 앞뒤 안 가리고 일단 막 뛰어가는 성격이니까. 네. 그 국민의힘 의원들 안 돌았잖아요. 그럼요. 몇몇만 돌았고 그때 좀 생각을 좀 듣고 싶어요.
일단 국민의힘 의원들이 그 들어와 있는 사람들이 몇몇 있긴 있었어요. 특히 의원도 아닌 이제 한동훈 와 있었죠. 예. 와서 이렇게 안절부절하던 모습이 예. 너무 눈에 선해요. 그리고 이준석. 이준석의 그 영상, 물론 자기랑 아는 뭐 보좌진 친한 사람에게 이야기했다고 하지만 욕하는 영상 시끄러 임마 할 게 아니라 예. 그것도 한번 방법 찾아봅시다 이렇게 예. 나왔어요. 그렇죠. 애초에 이 담을 넘어올 생각이 없었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국힘의원들 뭐 당사 가가지고 있었던 분들 요즘 본회의장에서 이런저런 소리 하는 거 보면요, 정말 그러시면 안 됩니다, 의원님들. 부끄러운 줄 아십시오. 역사가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럼요. 예, 맞습니다. 진짜 본회의장에서 막 소리 지르시는 네. 거 보면 내란 공범이잖아요. 그런데도 뭐 뻔뻔하게 하시는 거 보면 진짜 가끔씩 막 혈압, 제가 저혈압이거든요. 치료가 됩니다. 혈압이 올라오신다. 백승환이 본회의장에서 소리 제일 많이 지르시는 분이에요. 자, 다음 질문입니다. 솔직히 탄핵 안 될까봐 이렇게 표현할게요. 쫄린 적이 있다. 쫄렸다. 하나, 둘, 셋. 잠깐만. 탄핵 될 거다 확신하셨군요, 두 분 다. 네. 아. 이거는 전 세계랑 전 국민이 생중계를 봤잖아요. 네. 군인들이 막 국회 창문 깨고 쳐들어오고 국회의원들이 담장 넘어서 막 몰래 들어가고 네. 이런 것들을 다 눈으로 봤는데 탄핵이 안 된다? 그럼 그 나라는 망하는 나라죠. 저는 무조건 끝까지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당연히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제가 판사 입장이 돼서 윤석열을 편들어주고 싶은 판사 입장이 돼서 아무리 판결문을 쓰려고 해봐도 도저히 안 되더라고요. 네. 어떻습니까, 모경정 의원님? 저도 비슷한 생각이에요. 이거는 대한민국 시스템이 아직 저는 살아있다라고 믿고 있었고요. 네. 헌법재판관 중에 누군가 한 명은 국민을 배신하는 결정을 낼 수도 있었겠지만 뭐 우리가 결과론적이지만 그렇지 않았다는 걸 봤고요. 저런 것도 처리 못하면 대한민국 문 닫아야죠. 그렇죠. 네, 대한민국은 살아있습니다. 너무 당연한 결정이 나오는데 시간이 좀 많이 끌었다 이렇게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자, 오늘 우리 슈퍼루키 두 분의 진심을 엿볼 수 있는 시간이었는데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초선 같지가 않습니다, 두 분. 3선 정도. 3선이면 상임위원장을 하는 위원장님이시죠. 맞죠? 저는 근데 계속 초선하고 싶습니다. 아, 저도요. 초선. 그래서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싶어요. 초선이면 3선이 되긴 합니다. 재선도 되고. 자, 내란 사태부터 탄핵까지 이제 과정을 보면서 어떤 좀 생각을 하게 됐는지 그 말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저는 어떻게 우리 같이 성숙한 민주주의를 네. 이룬 나라에서 계엄이 일어날 수가 있을까? 이게 한 명의 참 미치광이 때문에 어떻게 이렇게까지 될까 하고 너무나 자괴감이 들었지만 동시에 국회에 도착했는데 시민들이 다 와 계시고 제가 국회의사당까지 뛰어갈 때 옆에서 두 분이 같이 뛰어주셨어요. 무슨 일 생길까봐. 네. 그 모습 보면서 우리나라 안 망한다. 우리 국민들이 우리나라 끝까지 일으켜 세운다. 너무 자랑스럽고 감사했고 앞으로도 우리 국민들과 함께 제대로 된 민주주의 국가 만들어 나가고 싶습니다. 우리 모경정 의원님도 내란 사태 겪으면서 어떤 저는 뭐 비슷한 생각이에요. 사실 네. 백승환 의원님이 정답을 말씀해 주셔가지고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해야 네. 할게요. 젊은 세대 또는 뭐 청년 세대 또는 청소년 세대가 정말 대한민국을 이끌 미래 세대가 아니라 이미 현재 세대임을 보여주는 과정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기본적으로 내란이 발생했을 때 뛰쳐나오고 그리고 탄핵 소추안 가결시킬 때 그렇게 나와서 응원봉의 문화 그리고 네. 빛의 혁명이라는 이 현상을 만들어준 게 결국 이 젊은 청년들 젊은 청소년 세대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동안에는 우리나라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저래가 어떻게 하냐. 애들 너무 이기적이고 코로나 세대고 이랬는데 많이 반성들을 하셨을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번 사태 탄핵까지 이뤄지는 과정에서 청년 세대의 재발견이었다. 네, 청년 세대.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이 좀 더 있는데 또 모셔야 될 것 같아요. 두 분을 좀 모시고 다음 원래는 지금 상임위가 어디시죠? 저 교육입니다. 교육이 계시고 모경정 의원님은 저는 행안이랑 운영입니다. 두 군데 운영이도 계시고요. 저 여가위도 있네요, 참. 다 얘기해 주셔도 됩니다. 네네. 그래서 그 상임위에서 하는 내용들이나 또 주된 또 본인 하시는 내용들 좀 소개도 좀 더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원래 같으면 김건희 학위 네. 위조 부분하고 증축, 간접 증축 요거 두 분 지금 보고 계시는데 그건 다음에 다시 말씀을 아쉽습니다. 이게 다 짧게 말씀 주시겠습니까? 박선원 의원님이랑 유성현 의원 너무 많이 하셔가지고 그렇어요. 나중에 이렇게 청구해야겠어요. 알겠습니다. 다음에 모시고 다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뭐 지지자분이나 국민 여러분한테 강렬한 말씀 부탁드려도 될까요? 우리 모경정 의원님. 항상 네. 이런 방송은 댓글을 같이 보면서 해야 되는데 제가 네. 속해 있는 여러 가지 방금 행안위 운영위도 있지만 예. 국회 연금특위에 들어갔어요. 근데 이게 연금특위라는 것 자체가
전체 국민 세대를 다 같이 아울러야 됩니다. 네. 근데 이것마저도 국민의힘 쪽에서는 뭐 30대가 우리는 몇 명인데 너네는 몇 명이네 이런 식으로 갈라치려고 하고 그렇죠. 있는데 걱정하지 마시고요. 진짜 필요한 이야기만 하시면 좋겠다라는 이야기 그리고 그 연금특위 내에서 청년 세대의 이야기를 정말 충실하게 말씀드릴 거라는 약속을 드리고요. 제가 당에서 지금 특별당규 준비위원회예요. 그래서 지금 당규 만들고 있군요. 댓글에 경선들 관련해서 8대2 계속 나오고 있어요. 계속. 여러분 뭐 제가 다른 데 기자들 전화도 안 받고 그러는데 네. 알려주세요. 걱정 마십시오. 걱정 마시고요. 다만 8대2는 우리 그 규칙상 8대2는 안 된답니다. 네. 거기까지만 그렇지만 7대3인가요? 그렇지만 여러분 당원분들이 걱정하시는 네. 그런 부분을 다 고려해가지고 좋은 예. 결과로 나가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으니까 좀만 기다려 주십시오. 그래요. 우리 백승원님. 네. 논문은 표절, 또 경력은 허위. 네. 이 김명신이 김건희 교수가 될 때까지 이 사기 인생을 제가 오늘 한 방에 정리해드리려고 했는데 지금 시간 관계상 다음 예고편만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이건 너무나 허위 경력, 논문 표절 거의 위조 수준이라서 꼭 수사를 해야 된다 생각을 하고요. 네. 그거에 대해 다음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심우정 딸 신민경 그거 중요하죠. 조사단에 들어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어떻게 이 진실을 좀 파헤치고 모경정 의원님도 계세요. 저도 거기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파헤치고 있고 또 이번에 대선 경선 캠프 들어가게 돼서 이 배우자실 수행실장 하게 됐거든요. 열심히 대표 그 후보자의 정치적 제일 번 동반자잖아요. 그쵸. 그래서 대변하실 수 있도록 또 현장 목소리를 잘 전할 수 있도록 열심히 수행하겠습니다. 그리고 교육이 예속한 또 선생님 출신이었던 사람으로서 제가 처음 국회 올 때 제일 꿈꾸고 왔던 게 아이들이 좀 행복한 나라, 또 아이들 가르치기 행복한 나라, 또 맞아요. 아이들 키우기 행복한 나라. 학부모, 교사, 아이 입장에서 꿈을 꾸고 왔는데 그 꿈을 이 국회에서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만들어 주십시오. 두 분 네. 의원님께서. 자, 함께 해주신 슈퍼루키 두 분, 모경정, 백승하 의원님 두 분 말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고맙습니다.